조선 궁중비사. 온 가족이 합심해서 간통을 저지른 대단한 가문. 유은지의 집안. 유은지는 조선 전기 우군도 총재, 지중추부사,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으로 아버지는 문하찬 성사 유만수이고 어머니는 남양군 유홍주인데 문음으로 벼슬길에 들어서 이조와 병조의 정랑을 역임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부윤 권담의 딸, 두 번째 부인은 공조전서 왕승우의 딸인데 태종 3년인 1403년에 고려 우왕비 왕씨를 처로 삼은 일로 탄핵되어 공주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사면되어 장현진병 마사로 나갔고 이듬해 풍해도 병마도 절제사가 되었고 우군도 총재를 거쳐 함길도 순찰사로 파견되고 곧 총재로 입조했다가 진흥사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습니다. 1435년 정의품 정원대부에 승자하면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지만 1436년 딸과 손자가 음행을 자행한 일로 인해 전일의 행시를 추궁받으면서 서흥에 유배되었고 다음 해에 사면되었습니다. 학식이 부족하고 방자한 행동으로 공론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탁월한 무예와 전략으로 장기간 시위군을 지휘하면서 태종과 세종대의 왕권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세종 18년인 1436년 3월 13일에 사원부에서 별시위 이석철의 아내 유소왕이 조카 유중인과 간통을 했다는 사건이 접수되어 왕에게 보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조카와 간통한 이석철의 아내 유씨를 추국하게 하다. 사원부에서 아르기를 별시위 이석철의 아내 유씨가 그의 조카인 유중인과 간통했습니다 하매 의금부에 명하여 이를 추국하게 하니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중인이 지난번에 아버지의 기첩을 간통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풍속을 손상함이 심한 편이다. 죽여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유씨는 지중추원사 유은지의 딸이요 중인은 유은지의 손자이었다. 유소왕은 유은지의 딸이고 유중인은 유은지의 친손자이니 고모와 친조카 간에 상간했다는 것으로 왕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보고하게 했는데 한 달 후 사원부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석철과 그 처제 유종비가 통간했으니 국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고모와 조카 사이의 상간이 이번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간음으로 번진 것입니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유은지의 일가를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기를 신하로서 기망하면 신하 노릇 잘못한 죄로 다스리고 사람으로서 추행을 하면 몸이 조정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은지의 딸이 손자와 서로 간통한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추문할 때에 제각기 거짓 증거를 대어 천총을 속이고 또 비연가인은 농장에 숨겨놓고 감히 도망하여 숨었다고 성상께 주다라오니 그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죄는 이보다 심할 수 없고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지는 언제나 음탕하고 풍류를 좋아해서 날마다 제 욕심을 마음껏 채웠고 또 그 누이가 지난 무인년에 음탕한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차명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소왕과 중인이 서로 간통하였고 차녀인 종비는 형부 이석철과 간통하여 더러운 소문이 일국에 가득 찼으니 전고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만약에 익히 본 일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이러한 금수와 같은 행동들은 실상은 은지의 황음한 데에 연유한 것이오니 비옵건대 그 아내와 자손들을 모두 먼 변방으로 축출하여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하게 해서 풍속을 장려하옵시면 심히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니 명하여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유은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혀를 내둘렀는데 유은지는 태종 8년인 1408년 6월에 장현진 아랑포로 쳐들어온 외선 15척을 무찔렀다는 기록이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운 무관입니다. 아랑포는 해주 부근으로 신선이 산다고 할 정도로 경치가 좋은 곳인데 그는 그 공으로 황해도 절제사로 임명되었고 유은지의 아버지 유만수는 원종공신 44명 중에 한 명으로 위화도 회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만수는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에 정도전편에 서 있다 이방원에 의해 목숨을 잃는데 그런 원한 때문에 2차 왕자의 난에는 유만수의 두 아들이 실록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가진 모든 직첩을 빼앗도록 명했다는 것인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두 아들이 이방원의 반대편에서 싸우다 패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2차 왕자의 난 이후 15개월 뒤인 1401년 5월에
풍길도 절제사 유은지가 왕의 탄생일을 맞아 선물로 무일도 족자 한 본을 올린다는 기록으로 실록에 등장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유은지는 2차 왕자의 난 이후 어떤 식으로든 태종의 신임을 받아 풍길도 지금으로 말하면 황해도 군사를 책임진 절제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은지가 세종 14년 12월에는 함경도의 근무지를 마음대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실록에 등장하고 4년 뒤 집안의 간통 사건이 사원부에 접수된 것입니다. 고소한 사람도 처제와 간통한 일이 적발되어 쌍방의 잘못이 인정된 것인데 처음에는 이석철이 아내가 없는 집에서 몰래 처제와 간통을 하다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아내가 친정아버지 유은지에게 일러 사위는 장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는데 얼마 뒤 이석철은 자기 아내가 조카 유중인과 간통을 벌이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석철의 아내는 시치미를 떼고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큰 소리를 쳤고 이석철은 화가 나서 곧바로 사원부에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사원부는 유중인을 잡아 신문을 했는데 유중인을 조사하면서 유은지 집안에 얽히고 설킨 불륜의 이야기들이 실록에 가득했고 유중인은 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유은지와 그 가족들을 모두 변방으로 내쫓은 다음 사원부에서 유소왕과 그 조카 유중인에 대한 일에 앞서 먼저 유소왕의 남편 이석철과 처제 유종비의 화관에 대한 형벌을 정해 아뢰었습니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이석철을 과주하여 변방에 충군하게 하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이석철이 처제인 종비와 통간하였는데 무릇 화간에는 장 80으로 남녀의 죄가 같사오나 처제를 통간한 자는 보통 간통한 예로 논지할 수 없사오니 친족끼리 서로 간통한 율에 견주어 아내의 전부의 딸을 통간한 자에게 장 100에도 3년에 처하는 형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사위가 처가에 붙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혹 처친이 모두 죽고 아내와 자매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기르고 키워서 성혼시켜 주므로 의리가 고륙과 같사온데 지금 석철과 종비의 추잡한 행실은 금수와 같으며 풍속을 문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문만을 쫓는다면 악을 징계할 수 없사오니 의당이 크게 징계해서 뒷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그를 조사하다 보니 그가 그의 아버지 기생첩과도 간통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유은지 누이 동생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밝혀졌는데 유은지 누이 동생은 과부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주를 하러 산에서 내려온 중과 간통을 저질렀고 주인마님의 그 은밀한 행위를 그 집안의 노비 3명이 목격한 것인데 왕은 한 달 뒤 유은지 집안 사람들을 경기도 시흥으로 안치시켰습니다. 다시는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사원부 장령 남간이 왕에게 공개 비판을 했으나 세종은 도승지 신인손을 불러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면서 말했습니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이석철을 과주하여 변방에 충군하게 하다. 고려 말기에 풍물을 가지고 추액하는 일이 성행해서 사대부들의 아내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 자가 수없이 있으므로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깊이 그 해독을 아시고 풍문의 법을 혁파하였더니 중간에 변중량의 누이 동생이 간호와 간통해서 일이 탄로되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지아비가 모반한다고 고소했으나 마침내 사실이 없었고 또 그 지아비가 매로 인해서 죽었으니 무고일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지아비를 해하여 차명을 당하였고 또 유은지의 누이 동생이 중과 비밀이 간통하고 간호 3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꺼려서 다 죽였으니 이들이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인명이 지중하므로 밝게 법으로 다스려서 차명에 처하였으며 승지 윤수의 아내 조씨는 고종형 표형 홍중강과 장님 하경천과 통간하였으므로 역시 극형에 처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종께서 형벌이 적당하고 그릇됨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석철의 일은 친속끼리 서로 통간한 비교가 아니며 사원부의 계사에도 진실로 자세하게 말했으나 유례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로 잘한 정사가 아니다. 지난날 한 두 가지의 유례의 형벌은 지금 후회가 된다. 의정부에 가서 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변중량은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이원계의 사위로 대작 변계량의 형이고 정몽주의 문인인데 조선 건국 후에는 태조의 원종공신으로 녹음되었지만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일파로 참살당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란한 성풍속을 바로잡고자
즉위 초기 극형을 결단했던 자신의 지난날 행동에 대해 세종은 이후에도 여러 번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대관들이 이렇게 흉악한 집안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안치시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처벌이라고 하자 왕은 자손이 워낙 많아 그곳 시흥을 떠나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죄인에게 온정을 보였던 것인데 유은지의 아버지 유만수가 이방원에게 살해되었을 때 공신들에게 지급되던 직첩과 녹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유은지는 집안을 살리려고 아버지의 원수 이방원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여러 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받아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3명이고 여자 형제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유은지 덕분에 한 집에 여러 식구들이 살면서 간통과 강간, 치정에 얽힌 더러운 추문들이 돌아다녔지만 왕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을 빼앗고 내치면 그 많은 식구들이 굶주릴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야기로 세종 임금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석철과 처제 유종비의 처벌에 앞서 석철의 아내 유수왕과 그 조카 유중인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었어야 함에도 그 일은 자꾸만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에 대한 신문이 다 이루어져 마침내는 차명을 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옥에 갇혀있던 유중인이 어렵게 종에게 쪽지를 보내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전한 것입니다. 4차례나 형문을 당하고 3차례나 압수를 받아 내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거짓 자백한 것이다. 이 사실을 북을 쳐 아래라. 압술은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때 밑에는 사기 조각 등을 깔아놓고 죄인을 기둥에 묶고 무릎 꿇린 후에 압술기나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 고문하던 것입니다. 그의 세종은 다시 추문할 것인지에 대해 의정부로 하여금 논의하게 했고 황희 등이 그래야 한다고 하자 신문을 담당할 부관과 위관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시 추문한 결과 이 일은 이석철이 여종의 말을 듣고 무고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의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철이 무고한 바는 이미 드러났으나 유중인 또한 아비의 기생첩을 간통하였고 유종비 역시 형보와 간음하였다. 서울 안에 사대부들의 집이 많은데 유독 이유씨 집에서만 추잡한 소리가 많이 나오니 또한 그 이모와 조카가 상관하였다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한편 이 사건을 처음 고소한 유은지의 사위 이석철은 그들 가운데 가장 심한 벌을 받았는데 장 80대를 치게 하고 다시 무고죄로 20대를 더 치게 한 뒤 변방의 병사로 보내버렸습니다. 세종 임금은 처갓집의 치부를 세상에 알려 괘씸하고 미운 마음에 그를 가장 혹독하게 처벌한 것인데 유은지의 누이 동생은 이 사건 뒤 그냥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대관들의 집요한 탄핵으로 3개월 만에 결국 종을 무고하게 3명이나 죽인 죄로 차명에 처해졌는데 이 추문은 5년 뒤 유은지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켰습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2일, 일사 첫 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동지중추원사 유은지의 졸기. 동지중추원사 유은지가 졸하였다. 은지의 초명은 유은지인데 황해도 문화 사람이며 찬성사 유만수의 아들이었다. 음관으로 보직되어 여러 번 옮겨 이조 병조의 정랑이 되었고 여러 벼슬을 지나 중추원사에 이르렀다. 은지의 성품은 호사하여 은경과 성색을 좋아하였으며 불황무술하여 과도가 바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신우가 평리왕흥의 딸을 들여서 비를 삼았었는데 우가 패하게 되니 은지가 맞아들여 아내를 삼았으므로 유사가 논액하여 이혼하게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졸하니 72세이었다. 시호를 황호라 하였으니 음악을 좋아하고 정치를 게을리한 것을 황이라 하고 나이가 많도록 수하고 강령한 것을 호라 하였다. 아들 유광 유서 유수가 있었다. 7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은지는 성품이 호사스럽고 음악과 여색을 좋아해 가풍이 바로 서지 않았으며 고려 5왕이 버린 왕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관의 평가는 죽은 사람에 대한 측은함이 전혀 없고 시종 비난조인데 흥미를 끄는 것은 그가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5왕을 패한 뒤 5왕이 버린 왕흥의 딸을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태종 3년 윤 11월 5일 사간원 상소로 유은지는 다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사간원 상소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때 임금으로 16년 동안 녹봉을 먹은 자가 주군이 패한 뒤 말을 갈아타고 그의 여자 선비를 취한 것은 충의가 전혀 없는 행동이므로 유은지를 죄 주어 마땅합니다.
이에 왕은 사간원 상소가 옳다고 보고 유은지와 우왕의 여자 선비를 귀양 보내 버렸는데 유은지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392년 위화도 해군으로 공신으로 이름이 올라갔지만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 아버지가 이방원에게 살해되었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에는 동생과 함께 이방원에게 대항했다 패하고 재산과 직첩을 빼앗겼지만 얼마 뒤 복귀해 황해도 절제사가 되었는데 다시 우왕의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해 귀양을 갑니다. 세종 시절에는 대관들의 탄핵에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다 집안 식구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여러 추문에 연루되어 경기도 시흥에 안치된 것입니다. 대관들의 주요 공격 이유는 단 한 가지로 무인으로 제주만을 믿고 두 왕을 섬기며 말을 갈아타길 여러 번이라 제주는 있지만 신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간통을 저지른 대단한 가문 유은지의 집안이었습니다.